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동원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 그다음 경제 뉴스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요 지표도 굉장히 여러 개 나왔었고, 또 트럼프가 이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입방정을 좀 떨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올려놓고서 그 부풀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소멸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왜 박살났을까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화면 좌측에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첫 번째 화살표를 보시면 이때가 어떤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코인을 찍어주셨습니다. 리플 사라, 솔라나 사라, 에이다 사라 이렇게 손수 3개의 알트코인을 찍어주고 한두 시간 후에 이도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흥분했었고 단숨에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을 좀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3월 5일 전까지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시장이 불안한 분위기로 전환이 됐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꽤나 많이 내려갔었는데 5일에 한 번 더 조금 트럼프 행정부가 좀 푸시를 했습니다. 그 푸시는 뭐였냐면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 행정명령을 이제 낼 것이다 라고 이제 트윗을 올렸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상당 부분 좀 오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일 날 새벽이었죠.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된 인사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라고 하는 크립토 썸밋이 있었죠. 그래서 썸밋이 이제 끝난 후에 얘네들이 그냥 만나서 악수만 하고 같이 차 한잔 하고 끝났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실망 좀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시장도 꽤나 큰 하락을 좀 동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제 그래프가 보이시죠? 시장이 환희에 찼다가 이제 우울해지고 있는 좀 그래프입니다. 이에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한 주 동안 2% 상승했지만 여기 나스닥은 3%,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8%, 테슬라는 12% 이제 하락하는 하나의 국면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동환님이 보시기에 이번 한 주 어떻게 논평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요 장표를 하나만 넣잖아요. 비트코인 가격만 넣는데 밑에 이제 요거는 나스닥 선물 차트고요. 보시면 왜 두 개를 같이 이제 넣어놨냐면 지금 보면 이번 주는 비트코인은 좀 독특한 한 주예요. 트럼프의 백악관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매크로 변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왜곡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밑에 있는 나스닥 100이 이번 주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보면은 그냥 우하향인데 약간 들쭉날쭉하죠. 들쭉날쭉할 때마다 트럼프가 관세 어떻게 하겠다 한마디 하고 베센트가 나와서 뭐 한마디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정부나 어떤 이 정치인들은 주가를 굉장히 잘 관리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올리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나쁜 소식도 좋게 얘기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했다. 마치 주식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막 작정하고 관세 정책을 펴고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매크로 따라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우하향해야 되는데 이번 주 한정 금요일에 있었던 백악관 정상회의라는 이벤트 때문에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주요 뉴스 이제 살펴보면 이제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용이 이제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시장에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디플레이션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시장의 우려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투심이 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한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하지만 거기 서명문에 중요한 좀 단어들이 있었죠. 추가 매수는 하지 않겠다. 우리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너네의 코인을 사주진 않겠다라는 사실 워딩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식 시장에서 꽤 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 추가 매수가 없다는 것을 딱 듣고서 자기는 이거 세론 뉴스다. 즉 뉴스에 이제 팔아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우리는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는 굉장히 어이가 없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건 바로 리플 CTO가 리플은 그러면 사기업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팔 거다. 왜냐면 수익화를 할 거다. 그리고 이 홀더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홀딩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어이없는 굉장히 솔직한, 어떻게 보면 솔직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트코인도 굉장히 센티먼트가 좋지 않아진 것 좀 같습니다. 한 주간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한번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화면과 같이 굉장히 많은 순 유출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미국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에서 아무 말 없이 사실 그냥 끝났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좀 사라졌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출됐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살펴보면 이제 화면과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이번 주 내내 계속적으로 유출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이제 리더십이 이제 교체가 됐지만 이 리더십이 어떤 것들을 해낼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사실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그 센티먼트가 낮아지면서 조금 유출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좀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뉴스를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면요, 첫 번째 뉴스는 트럼프 트레이드인 줄 알았는데 트럼프 리세션이 왔다라는 소식입니다. 동원님, 이거 어떤 소식일까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 시대의 이득을 볼 만한 게 뭐냐. 이게 이제 작년 11월부터 엄청 화제였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이 났었고 약간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비트코인은 아직 가격을 좀 버티고 있긴 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가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끝났다. 요게 한 2주 전까지의 분위기였고, 지금의 분위기는 트럼프 리세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데, 이 뭐냐면 리세션이 이제 불황, 침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시장에 조금 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분위기가 특히 좀 그런 분위기가 짙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관세 관련해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거를 그냥 뭐 매일매일 되게 바꾸고 있고,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경제하시는 분들 숫자가 적지 않은데 그분들도 사실 변호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트럼프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뭐 GDP 나우 같은 경우는 미국 1분기 이제 GDP의 상치가 작년 1월 달에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는데 마이너스 1.5%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GDP 예상 성장치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할 거다. 1.5였는데 이게 2월 달에는 마이너스 2.4로 더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스 2.4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역성장을 트럼프 리세션이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시각인 것이고,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온 게 많아요. 뭐 1월 소비자 지출이 0.2%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물가 걱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가가 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서, 근데 물가가 안 내려가는 이유는, 가장 핵심 이유가 소비자 지출이 많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계속 사니까. 근데 1월 달에 이게 0.2% 감소했고, 컨퍼런스 보드라고 해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뭐 여론조사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100 이하로 98.3으로 하락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트럼프 리세션이 지금 상당히 좀 우려가 많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뉴스를 좀 살펴보면 우리는 주식 따위는 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시장에 개입해서 조금 주가를 좀 부양하는 좀 발언을 해주고 좀 막아주지 않을까. 속된 말로 형님들이 시장을 좀 방어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꽤나 좀 증시에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다 깨부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소식일까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시장에서는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굉장히 좀 눈여겨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요 전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항상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거나 시장이 부서지려고 할 때 그걸 막아줬던 게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아저씨는 스콧 베센트라고 해서 트럼프 정부의 재무장관인데, 동현님이 얘기하신 뭐 트럼프가 주가 하락을 막아줄 거야 이런 걸 이제 풋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풋 이러면 트럼프가 주가 하락을 막아줄 거야. 연준 풋 그러면 연준이 주가 하락을 막아줄 거야. 이런 기대
기대감을 얘기하는데 베센트가 이거는 아주 공개적으로 특히 이제 8일 같은 경우는 어제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풋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런 건 기대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경제 정책 인식은 어떤 거냐면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장은 상승하겠지.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남일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바이든 정부 때 있었던 주가 호황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베센트가 어제 경제가 정부 지출에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민간 지출로 전환을 해야 된다. 건전한 규제를 통해서 은행 시스템 우리 회복하고 민간 부분에서 공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라는 걸 굉장히 노골적으로 CNBC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자기들은 인위적인 주가 부양책 같은 건 쓸 생각이 1도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제가 트럼프 리세션에서 얘기했던 게 민간에서 사람들이 소비하고 돈 쓰고 이런 지표들이 지금 다 부서지고 있잖아요. GDP도 역성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뭐 GDP 나오는 애틀란타 연은에서 하는 건데 그거 이외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올해 GDP가 마이너스 0.2% GDP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연율로 따졌을 때 0.2%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을 결국 누가 사냐면 개인들이 사요. 개인들이 살 때 주식이 올라요. 안 사면 주식이 꼬라 박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주식을 안 살 것 같을 때 이제 뭐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좀 사서 결국에는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개인들이 사야 돼요. 근데 개인들이 지금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돈을 안 풀게 되면 아무도 주식 살 사람이 없으니까 주식 가격은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앞전에서 이제 ETF 데이터를 다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은 편이야, 오히려 그 전주에 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ETF로 유입되는 물량은 거의 없었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공이 영업일 5 영업일 중에 4 영업일이 유출이었습니다. 그냥 유출도 아니고 꽤 많은 1억 달러 이상의 유출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사요. 지금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베센트가 메시지를 날리게 되면 정부가 쓸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난 지출을 줄여야겠네. 기업 입장에서도 난 투자를 줄여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다. 저희한테는. 일단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고 그걸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네가 미쳐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명확한 사정이 있는 것이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올해 3조 달러 정도의 단기채 만기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 만기를 막아내야 돼. 막아낸다는 거는 뭐냐면 딴 사람이 이 만기를 계속 사줘야 돼.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랑 다 관세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누가 미국 국채를 사줘 지금.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든 때 너무 단기채를 많이 찍어서 지금 권장하는 단기채와 장기채 비율이 있는데 단기채 비중이 너무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장기채를 찍어야 돼요. 근데 10년물, 20년물, 30년물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요. 물가와 우려 때문에 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놨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 미션은 10년물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국채 이자율을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육박했었는데 지금 한 4.2%까지 거의 0.8%포인트가 지금 떨어진 상태고 더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시장을 작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크로한 내용이지만 사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와중에 우리 파월 형님께서 따뜻한 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힐러 파월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형밖에 없다 라고 하는 센티먼트가 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거는 되게 재밌는 지점인데 지금 연준 의장은 트럼프랑 사사건건 반대로 가고 있어요. 8일 새벽 통화정책 포럼에 이제 연설을 했는데 요때가 이제 굉장히 따뜻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설하기 전에는 나스닥, 뭐 S&P 500 그리고 뭐 다우지수 다 그냥 또 나락가고 있었어요. 막 하락하고 있었는데 파월이 연설을 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갑자기 반등하더니 연설 끝나니까 양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일단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다.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경제가 안정적인 속도로 우리 성장하고 있고 GDP도 지난 4분기 보면 연율이 2.3% 성장 중이다. 이게 실제 워딩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잘 들어보세요. 최근 소비 성장 예측은 감정 지수 같은 거에 의해서 잘 이제 예측되진 않았다. 이 감정 지수라는 건 뭐냐면 GDP 나오나 컨퍼런스 보드 같은 그런 소비자들이 지금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이 트럼프 리세션 때문에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미국 주식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가장 큰 불안감인데 똑같은 어떤 지표와 사실을 가지고 파월이 그걸 좋게 해석해 준 거예요. 가령 실업률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에 높아졌거든요. 여전히 아직도 낮아. 높아졌지만 아직도 낮고 우리가 그동안에 실업률이 너무 낮아서 사실 물가 상승 압박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높아지면 오히려 좋아.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어쨌든 연설을 기점으로 해서 주요 위험자산 지수들이 모두 양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까 베센트하고 트럼프는 지금 주 내내 10년물 국채 금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걸 하는 거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파월 연설 기점으로 같이 반등을 했어요. 요거 둘의 이제 약간의 알력 관계를 지켜보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고 보통은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4.5% 이상으로 치솟으면 경제 안 좋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물가 인상률 상승 여력을 굉장히 낮게 본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 또 금리를 또 인하할 요건이 돼요. 하나의 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죠. 바로 백악관 크립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좀 말이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기대감으로 이제 사람들의 투심을 좀 자극을 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나온 주요 내용이 없다. 기존에 얘기했던 거를 한 번 더 재탕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좀 의견이 나오는데 동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그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가끔 다른 케이블이나 이런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방송할 때가 있는데 한 달 정도 전에 했던 방송에서 뭔 얘기를 했었냐면 그 트럼프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을 말을 안 한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직접 비트코인 어떻게 하겠다, 뭐 크립토 어떻게 하겠다 얘기했던 건 대부분 7월에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전부 다고요. 그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냥 다 실현이 됐습니다. 뭐 하나 안 된 게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거는 제가 그때도 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긴 했었고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사줄 거야 뭐 이런저런 우리가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게 다 트럼프가 한 말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한 말이 아니고 트럼프가 한 말은 비트코인을 안 팔겠다. 그러니까 니들도 팔지 마. 이 정도의 톤에서 그냥 정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신시아 루미스라든지 그 주변인들이 사실 부채질을 한 거죠. 안 팔고 뭐 100만 개 정도 더 모으면 좋지 않겠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이제 크립토 정상회담 한 하루 정도 전에 그 행정명령이 먼저 나왔었죠. 행정명령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핵심 내용이 크게 네 가지인데 우리는 이미 몰수한 비트코인 20만 개 정도 있는데 이걸 비축 자산으로 삼을 거고 나머지 코인은 비축 자산은 아니야. 근데 메이드 인 USA 코인들은 따로 뭐 관리를 할 거야. 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고 연방 정부가 세금을 넣어서 비트코인을 사는 일은 없어. 이게 되게 이슈예요. 왜냐하면 지금 쓸 돈도 없고 빚이 그렇게 많은데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세금 넣어서 비트코인 사는 일은 없어라고 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후에 입법적인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행정명령이고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바뀌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축 자산으로 하더라도 이걸 법제화 시켜놓지 않으면 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비축 자산? 난 아닌데 생각이 다른데? 그럼 그냥 날아가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비축 자산화할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서 형성된 기대감은 월요일에 뭐 비축 자산 얘기할 거야. 그리고 하면서 뭐 XRP 뭐 A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야, 살 건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기대감에 젖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그 기대감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주식 시장이 우하향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92,000달러까지 올라가고 95,000달러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다 구라였고 더 이상 비트코인 얘기를 트럼프가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야, 나 약속한 거 얘기 다 했다라는 얘기를 요날 했거든요. 정상회담 할 때.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발표 자료의 제목이 노모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더 이상 뭘 안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뭘 얘기하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 명확한 악재다. 왜냐하면 호재가 그냥 다 없어진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호재가 안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비축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로우스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진행 상황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유타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 정부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 하원 두 개 이제 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하나는 통과가 됐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유타주는 요거만 통과되면 법 자체가 통과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애리조나에서도 두 개의 법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몇 군데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주정부에서도 좀 코인을 살 수가 있고, 요런 어떤 흐름이죠. 그러니까 주정부도 사고 조그마한 나라도 사고, 어쨌든 지금 미국의 공식 비축 자산이 됐으니까 그것도 과거와 비교하면 뭐 위상 자체는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물 ETF도 자연적으로 어떤 비중들이 더 확대되고 포트폴리오에 산입되는 어떤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블랙록에서도 포트폴리오에 이제 넣겠다고 했잖아요, IBIT를. 그런 부분들을 통한 장기적인 가격 상승은 지속이 되겠지만 당장 트럼프가 뭘 해주는 건 끝났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더 있다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얘기를 트럼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이나 이런 부분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법안이 아마 다음 주에 바로 잡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이거를 규제를 양성화해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많이 찍을 수 있게 하겠다. 요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찍히게 되면 일단 뭐에 좋냐면 알트 코인에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이. 할 수 있는 게 알트코인, 비트코인 사는 거 말고는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그래서 작년은 그 비트코인 위주의 장세였지만, 저는 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언제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이 조금 더 반사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결국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비트코인을 사주는 역할을 하는 것보다 그냥 시스템적인 걸 만들어 놓고 외부 어떤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거를 좀 조정했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 상품을 이제 출시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국가, 그 다음에 기업들도 참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뭐 가격, 수급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는 어떻게 보면 떡상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